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장지연입니다. 여러분 혹시 너무 귀찮아서 며칠째 머리를 안 감고 집에만 계시는 분 계신가요? 때론 거울로 비춰진 이런 내 모습이 꼴보기가 싫다고 느끼시나요? 오늘은 이렇게 우울증이 있을 때 나타나는 특징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나에게도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추가로 이런 상황에 도움이 될 한 가지 행동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우울증을 진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루 중 대부분 시간 동안 지속되는 우울한 감정이고요. 두 번째는 묵회감증입니다. 우리가 이제 DSM-5라는 진단 체계에 따르면요. 2주 이상 지속적으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울증을 진단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나요? 우울은요, 슬픔과 비슷한 것 같지만 굉장히 좀 다릅니다. 우울은 영어로 depressed라고 표현하는데요. 가라앉아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가라앉은 느낌이 지속되고 어떤 이제 기쁨이나 슬픔과 같은 감정이라는 것이 잘 느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감정이 이제 없어진 거라고 해야겠죠. 보통 우리는 어떤 이제 상황에 따라서 감정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우울한 상태가 지속되는 분들은 이 폭 자체가 이렇게 줄어들어서 점점 더 평평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드라마에서 보면 숨을 거둔 뒤에 심장박동이 없어지면서 심전도가 삐 하면서 일자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이 일자가 되어 버리는 것이 우울하다라는 것입니다. 진료실에서 이렇게들 말씀을 하십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너무 괴롭다. 하루가 시작되는 게 막막하다. 항상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다. 웃으려고 노력해도 잘 웃어지지가 않는다." 옆에서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기운이 없냐."고 "왜 예전 같지 않냐."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들 합니다. 이런 느낌이나 이런 모습이 꾸준히 지속이 될 때 우리는 이제 우울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묵회감증에 대해 얘기를 해 볼까요? 묵회감증이란 말 그대로 쾌감을 못 느끼는 상태입니다. 어떤 것에도 흥미가 느껴지지 않고 귀찮고 늘 하던 것들에 대해서 별다른 느낌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재밌게 보던 드라마가 재미가 없고 신나게 듣던 음악도 별 느낌이 없죠. 좋아하던 친구를 만나는 것도 좋아하던 게임을 하는 것도 다 재미가 없습니다. 뭐 재미가 없으니 동기도 안 생기고요. 어떤 삶의 의미가 사라진 느낌이랄까요? '이럴 거면 뭐 하러 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귀찮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침대에만 누워 있게 되고 이렇게 어질러진 방도 이제 생각으로는 '뭐 치워야 하는데.' 하면서 그냥 방치하게 되고 심지어는 이제 씻는 것조차 좀 귀찮죠. 특히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엔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이게 여성분들은 머리가 길다 보니까 머리를 감고 말리는 게 좀 평소에도 약간 좀 귀찮은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머리를 감는 것도 잘 안 감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귀찮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잘 안 하게 되는 것도 인제 우울한 상태에 놓여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책상이나 방 같은 이런 우리의 나의 어떤 주변 환경 그리고 내 신체 를 잘 챙기지 못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하루 종일 우울한 감정 그리고 묵회감증 그 둘 중에 하나가 2주 이상 지속될 때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몇 가지 모습들이 더 보인다면 우리가 우울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들 중에 가장 많이 좀 변하는 게 식욕이랑 수면 패턴입니다. 우리가 인제 어 생장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vegetative function이라고 하고 식욕과 수면 패턴이 이렇게 평소랑 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분들은 식욕이 뚝 떨어지면서 먹는 양이 상당히 감소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 뭐 3-4주 만에 몇 킬로씩 살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급격하게 살이 빠지다 보니까 '혹시 내가 암에 걸린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되어서 병원을 찾는 분들도 계십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너무 많이 먹기도 합니다. 뭔가 왠지 마음이 허하고
어떤 형언할 수 없는 감정 때문에 뭘 자꾸 먹게 되는 거예요. 심하면 폭식을 하기도 하죠. 음식으로 어떤 감정적인 허기를 채우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식욕과 마찬가지로 수면 패턴도요, 어떤 양극단으로 좀 변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잠을 너무 못 자는 불면증이 생기고, 어떤 분들은 잠을 너무 많이 이제 주무시는 거죠. 여러분은 밤이 되면 보통 어떤 생각들을 하시나요? 우울증 증상이 생기게 되면 생각이 많아지는데, 특히나 과거의 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제 반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때 왜 그렇게 말했지?' 아니면 '아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아 나 진짜 별로네. 아 별로인 사람이구나.' 이렇게 좀 부정적인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겁니다. 그 끝없이 땅으로 꺼지는 듯한 기분, 보통은 또 침대에서 하다 보니까 완전 침대랑 붙어버리는 그런 느낌, 부정적인 생각의 악순환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겨우겨우 잠들어도 금방 깨버리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요, 반대로 잠을 너무 많이 자기도 합니다. 특히나 청소년, 그리고 성인 초기 우울증에서 많이 나타나는데요. 계속 잡니다. 자도 자도 너무 많이 자요. 이렇게 식욕이랑 수면 패턴이 어떤 평소와 다르게 변하는 것도 우울증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은 여러분들의 어떤 주변 사람들 중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모습에 해당하는 분이 계신다면 아마도 좀 무척이나 힘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일단 정신건강 전문가를 찾아가서 정확한 평가를 받아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조금 더 그 상황에 맞는 좀 더 적합한 방법을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근데 만약에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게 조금 힘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장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무조건적인 움직임입니다. 평소에 정말 아무렇지 않게 당연하듯 하던 행동들을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려고 노력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당연하듯 하던 행동들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평소에는 샤워하고 창문을 조금 열고 하는 행동들을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근데 우울증이 오면 이런 것들조차 일로 느껴집니다. 이런 어떤 사소한 행동들조차도 내가 좀 노력이라는 거를 해야 할 수가 있는데, 정말 그냥 딱 이 정도만 노력해 보는 겁니다. 그날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그저 그냥 화장실에 들어가서 씻고 머리를 말리고, 날이 좀 괜찮은 것 같으면 이어폰 이렇게 꽂고 한 10분 정도만 걷다 오는 겁니다. 다녀와서 '아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 잘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노력이 왜 도움이 되는 걸까요? 사실 이런 행동은 그저 '이거라도 해라.'라는 이런 식의 제안이 아닙니다. 어떤 과학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조언인데요. 우리가 행동 활성화라고 불리는 치료가 있습니다. 이 행동 활성화라는 치료는요. 이런 어떤 원리에 기반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기분이 괜찮아져야만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아무 생각 없이 무엇을 한 뒤에 기분이 개선되기도 합니다. 즉, 어떤 행동을 하고 그로부터 어떤 성취감이나 쾌감을 느끼고 기분이 개선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원리를 이용한 것이 행동 활성화라는 치료 전략인데요. 그래서 씻고 산책하는 행동 후에 이걸 '하길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작은 성취감을 느끼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조금씩 긍정적인 자극이 커지고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의 범위도 조금씩 조금씩 넓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런 심리적인 원리 외에도요. 생물학적으로도 행동 활성화는 변화를 줄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몸을 움직이게 되면요. 뇌세포의 활동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BDNF라고 불리는 물질이 이제 뇌에서 증가하게 되는데, 이 물질은 신경세포의 활성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벼운 움직임을 반복함으로써
신경세포가 점점 활성화되는 것이죠. 이렇게 뇌세포가 좀 활성화되면서 우울감으로부터 조금씩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이런 일상의 행동들도 어 우울한 상태에 있을 때 쪼끔이라도 하게 되면요. 이렇게 심리학적으로도 이제 생물학적으로도 도움이 많이 되는 행동이니까 꼭 작은 행동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우울증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몇 가지 특징, 그리고 도움이 되는 행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요, 평소에 기분이 좀 좋지 않으면 뭔가를 할 동기가 안 생겨요. 근데 이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해 보지 뭐.' 하고 그냥 뭐 산책이든 운동이든 뭔가를 보든 하여튼 뭔가를 좀 하게 되면은 오히려 기분이 좀 바뀌는 거를 자주 경험합니다. 그러니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요. '귀찮으니 뭐 다음에 하지 뭐.' 하고 지나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뭐 일어나셔서 샤워를 해 보시거나 뭐 괜찮으시면 잠깐이라도 밖에 나갔다 와 보세요. 이런 행동이 반복된다면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 내용들을 많이 말씀드릴 테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정신과 의사 장지연이었습니다.